네, 사회복지 정책론 강의계획서를 녹화해 볼게요. 여러분이 수강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 놓으면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은 3학점 수업이죠. 그리고 이번 학기 야간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대면 수업만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겠죠. 그런데 현재 학교 방침에서는 1시간 이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2시간 수업을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1시간 따로 하고 또 2시간을 대면으로 한다? 이거는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 주제별 주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1시간 따로 2시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 3시간 연강으로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론 중심 수업을 할 겁니다. 뭐 아다시피 우리 행정복지학부는 뭐 실습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과 사례관리 딱 2과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이론 수업입니다. 직전학기 수업평가 4.56점 네, 꽤 잘 나왔네요. 네,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야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야간도 30분 단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학점짜리는 총 3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목은 사회복지 정책론이란 과목인데 사회복지 정책 이론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교과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 교과의 넓은 목적이라고 두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 1급 과목이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1급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1급 시험 출제 경향을 중심으로 매 주차별 주제에 맞는 시험 출제 경향을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것을 습득하는 것을 교과 목표로 두겠습니다. 네, 교과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들 그리고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론과 역사 그리고 1급 시험 출제 내용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정보를 살펴볼게요. 이번부터 역량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판적 사고를 가질 것인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가질 것인가 그 외에 뭐 창의적이냐 시민 능력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질 것이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 방법은 PBL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야간 수업상 PBL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 수업은 플립드 러닝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수업 오기 전에 미리 짤막한 동영상을 미리 올려서 이 수업의 기본적인 정보 각 주차별 나와 있는 이런 과목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먼저 습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BL 수업에 관련된 역량 평가는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다 봅니다. 1급 시험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볼 거예요. 네, 그리고 부역량 1은
시민의식으로 정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요. 여기도 뭐 시험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보고서 또 과제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역량 투로는 협업 능력입니다. 팀별 학습 시 팀원 간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보고서 발표 그리고 과제평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재는 사회복지정책론 2016년도 나온 책입니다. 네. 참고사항에는 뭐 과제 15점, 발표 15점, 출석 30점, 시험 40점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20점씩 배정할 거고요. 출석은 30점입니다. 출석이 꽤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제하고 발표가 15점, 15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저하고 수업 경험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팀을 나눠서 과제와 발표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근데 큰 부담을 갖지 말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 강한 수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 학기에 한 번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발표도 하지만 작성도 해서 발표도 하지만 그 작성된 자료를 제가 피드백을 간단하게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피드백 자료를 수정해서 최종 사이버 캠퍼스에 제출하는 거예요. 과제에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과제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15주 수업 계획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각 주차별 주제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전혀 준비해 오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 준비할 거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세 번째 주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이 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과 기능 뭐 이 부분에 들어가서 모델 또 사회적 가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과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수업은 총 3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첫 단계는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할 거고요. 그리고 2단계는 여러분이 발표할 거예요. 3단계는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그 시간에 배웠던 주제의 총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총정리가 끝나면 간단한 토론, 길지 않게, 가능하면 길지 않게 하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3주는 소개했고 4주는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 5주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를 진행할 거고요. 6주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7주는 발달 이론, 그리고 8주는 중간고사 보겠죠. 그리고 9주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과 분석 유형, 10주는 사회복지 정책의 산출 분석, 11주는 사회복지 정책 과정과 사회복지 평가, 12주는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사회복지 정책과 여성. 원래 책에는 이 과정과 평가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로 묶어서 좀 더 빨리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한 개 주제인데 두 개를 가는 겁니다. 12주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가 따로, 사회복지 정책과 여성이 따로인데 두 개 주제를 한 주에 묶어서 합니다. 13주도 마찬가지.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과 빈곤, 이렇게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이 하나의 주제고 사회복지 정책과 빈곤이 또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합쳐서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합치지 않으면 14주, 15주까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여유로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는 이렇게 두 개 주제를 묶어서 합니다. 뒷부분이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과제를 한다면. 그리고 14제는 사례 연구라고 썼지만 실제 사례 연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 보강을 한다, 또 휴일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례 연구라고 했고, 또 기말고사 기간은 15주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강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사전에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 학생 지원 사항이 있는데요. 장애 학생들인 경우에는 시험 볼 때 미리 저에게 장애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그 학생들에게 편리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발표에 제외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번듯한 공적기관에 취직해서 잘 평생을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강의계획서 설명드렸습니다.